오늘의 이 행사가 있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자 출판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고를 해주신 김호월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체 자빨들이 서로 늘어져 갖고 홍대가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강의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시민사회에 관계되는 거는 제가 대통령실 시민사회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다음에 뭐가 모자랐구나. 그래서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조금 저랑 안 맞아갖고 그래갖고 보니까 이 시민사회를 도와주려면은 상당히 많은 좀 까다로운 게 좀 있거든요. 투명성이 최고인데 투명성에서 조금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집단한테 많이 제가 이제 전체 한 100억 정도를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보수단체가 가져간 거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어떤 단체에 가면 상당히 좀 껄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뭐 지출길에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거 꼭 우리가 반주하는데 술 먹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는요 절대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 행안부가 조금씩 더 했는데 조금 옛날에는 8,000원이었어요. 식대가 지금 10,000원이 됐는데 제가 그거 좀 따졌죠. 요즘 10,000원짜리가 어디냐. 근데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저희가 이번 세미나에 더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갖고 조금 덜 도와드리는 데서 죄송하게 생각했고, 혹시 내년에 제가 또 이렇게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많은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계획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11월 말에 하니까 제가 링게를 맡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36개국이잖아요. 전투평가 빼고 지연평가. 근데 지금 작년에 좀 바뀌었습니다. 독일이 병원선을 갔는데 독일이 참전국이기 때문에 거기다 못 집어넣는데 이제는 유엔에서 37개국이에요. 거기서 전쟁국까지 2차 세계대전. 일본도 똑같아. 일본은 아예 못 들어갔죠. 요번에 임 대표님 얘기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와준 건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잘 보시면은 일본이 발전한 게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이 한국 동란 때를 발전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한국 동란 때 기초를 담그고 제일 많이 본 게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우리도 봤지만 일본이 그때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경제선에. 일본은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군이 군수물자를 대잖아요. 미 본토에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본이 기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뭐냐, 우리나라와 유생관계 굉장히 좋잖아요. 식품은 전부 다 일본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참전국가잖아요. 탄약 일본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미쓰비시 공업, 이 재벌이나 이런 그룹에서 미쓰이 그룹이나 이런 데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물자를 몽창 베트남에다가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스로 조금 얻어먹었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미군의 뭐 레이션 보면 뭐 쪼꼬레 깡콩 뭐 이상한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일본은 참전도 안 했는데 돈 많이 버는데.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직접 참전했잖아요.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갖고 하는 게 우리나라 코리안 시레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왜 어떻게 설득시켰냐? 우리는 한국군인은 김치 없고 깻잎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김치 통조림, 깻잎.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디저트가 초콜릿이 아니라 복숭아다. 그래서 복숭아 통조림, 사과 통조림, 그 대한종합식품이 엄청 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현대식 무기 가장 헝거를 가져가서 가장 새 거로 다 왜 6개월마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국군이 현대화를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안 쓰고 현대화를 다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훨씬 한 10배도 벌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예컨대 뭐 저 김구 선생님 조금 좋아하지만 김구 선생님이 있었으면은 그거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임 대표님의 글을 보고 제가 딱 한 게 왜 6.25 한국전쟁에 일본이 참가했다는 사실을 왜 전혀 배우지 못했을까? 그것이 문제예요. 누구? 친일 진보학자들이 세운 교과서가 우리 국민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후반 기조했다는 거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임 박사님,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다른 거 일단 인전 상륙작전 적극 지원했다는 거. 일본인이 없으면요 못했어요. 근데 원산도 나왔잖아요. 아까요. 원산은 뭐냐 뺏기야. 그죠? 북한한테 일부러 원산을 해서 일본의 소해정, 일본 소해정이 왜 중요했냐? 일본은 구치함, 잠수함, 항공모함을 다 만든 나라잖아요. 그 기회를 제거하는 기술이 우리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을 갖다가 메가더 지시해갖고 야 니네 그 길을 잘못하다 죽으면 니네가 죽으랬지. 그죠?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겁니다. 인천에 오면은 인천 상륙작전에 인천 거기에 길이 엄청 많았어요. 누가야 길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이 없습니다. 미군은 또 따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투입해서 길의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인천의 상륙작전에 그 많은 군함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게 없어요. 한 번 더 지리정보에 대한 지도. 이게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나라 해안을 다 뒤졌습니다. 운영화 사건이 뭐죠? 침략한다고 그런 핑계로 왜 침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 일단은 배가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내수면은 다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도가 없잖아요. 그죠? 일본의 지도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기후, 기상정보 전혀 못, 일본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메가더 사령부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빨리 할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일본보다 중국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본은 자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중국의侵略이 수나라 4번, 당나라 3번, 거란족. 야, 저건 몇 년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몽고도 원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여진족, 청나라. 가만히 따져보니까 중국 놈들이 제가 이렇게 놈이라고 할게요.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못 살린 게 딱 1000년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고려시대부터 시작한 딱 1000년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임진왜란 7년 전쟁, 한일합방 36년. 그럼 몇 년? 43년밖에 안 괴롭혔잖아. 근데 중국 1000년 동안 괴롭혔는데 중국에 대해서 일본만큼 나빠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이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도 혹시 일본에 대해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얘기할게요. 저 이거 보면은 미칩니다. 중공군이 남한에 6.25 참전하고 빠졌는데. 그 한국 전쟁은 제가 뺐어요. 예. 왜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중공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공군 아니에요. 중국군이에요. 그죠?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건 중국군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왜 그렇게 썼냐면은 우리가 지금 장개석 전투에 있는 중화민국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가 중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다 중국이 되고 여긴 대만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팔로곤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쁜 새끼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 조선족 중에 조씨. 제가 얘기합니다. 그 양반이 중국이 10대 대인으로 속해 있어요. 인표 뭐 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팔로곤이 어디게 돼요? 그게 중국군이고. 왜 팔로곤이라고 했을까? 중공군이죠. 중국군이 들어오면은
비난이 많잖아. 그래서 팔로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국군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또 있으면 제가 또 역사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한일 합방하고 전부 다 뭐 난리쳐요. 우리가 뭐 36년 동안 뭐 근데요 한일 합방 시절 우리가 1910년 1890년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린 도담배밖에 없어요. 그죠? 옛날에 물론 군함들 그 군함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화포 우리가 그 이제 남한선까나 아니면 거기 어디 행주선장가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때 군사 대국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프랑스 청나라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프랑스, 영국은 독일한테 러시아하고 완전히 개망신 당했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돼요? 미국, 영국, 독일 빼고 러시아, 프랑스, 청나라를 다 이긴다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 그때 우리가 군사력도 한 20만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일본군이 몇 명이냐? 100만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비행기, 야포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통합혁명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통합군이 마지막 전투 때 10만이었습니다. 10만을 무찌른 일본군이 몇 명인지 아는 사람? 100명. 그죠? 100명 가까이 돼 150명 정도 되거든. 일본군의 일개 중대가 10만 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이 잘못하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일합방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사실적으로는 노리는 데가 중국이지 한국은 아닙니다. 네, 그건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대한제국이 전쟁을 했다면 전멸당했다. 그들은 왜 반일, 친일 프레임을 부르는가? 그거 부르는 사람들이 몇 개 있어요.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어디? 북한. 그죠? 그다음에 북한을 초청하는 종북 세력들이 친일, 반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한일합방은 그 사실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괴롭힘 당한 사람은 중국이에요. 근데 저는 뭐 논란도 있지만 우리가 30년 동안 뭐가 발전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딱 하나만 봐줄게요. 여기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식민지 시에 살면서 가장 그게 남녀 평등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여자들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없었습니다. 예, 대한제국 그때 없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지소미아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쳐보시면 한일 군사 협정이라고 네이버로 쳤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틀려요. 제너럴 시크릿 오브 밀리터리 인포메이션 일부러 뺀 거야. 그 인간들이.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군사협정 하니까 걔네 자위도하고 우리 국군하고 협정을 맺은 거 아니에요. 정보협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군사 정찰위성 몇 대 있을까요? 한 대도 없어요. 근데 몰래 하나 거 띄었습니다. 일본이 몇 개 있죠? 군사정보위성 8개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탄도 레이더 이지스 하면 6척이 우리나라 한 2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 레이더가 1000km에 생긴 게 4개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대 있습니다. 그죠? 가장 한 개 그거 걔네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드 있어요. 예, 사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공군 사령부에 한 대 더 있어요. 예? 뭐 더 이상 얘기하면 군사 비밀이니까. 예. 그 다음에 공중 조기 경보기 17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처에서 되는 미사일 쏘는 건 우리나라가 빨라요. 예. 근데 어디가 더 빠르냐? 일본이 훨씬 빠릅니다. 그거보다 더 한다고 어디? 미국이에요. 그래서 정보였죠. 미사일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 방지해서 한 건데 이것들이 아주 웃긴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일 지소미아를 누가 반대하는가? 우리 민족끼리 노동신문 많이 들어왔다 본 거네. 우민기 그죠? 여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북한의 동향을 갖다가 이거에서 보면 가장 빨리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또 이 인간들만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심씨, 신씨, 김씨. 이 김씨 인간은 뭐 제가 파악하기는 거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문씨, 제가 그 문재인 씨는 제가 이제 이부고도 그래서 갑산군의 제가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그 흥남지 그 문재인 아버지가 흥남에 있었잖아요. 흥남 시민에.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지금 돌아가셨죠. 물어봤어요. 문재인 아버지에 대해서. 첫 번째 흥남시 농업계장. 농업계장이 뭐냐? 이 함흥 쪽에 평야에 있는 쌀을 다 일본으로 보내는 사람 중에 총책입니다. 한국 사람이 최고 높은 직책이에요. 과장급은 일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소련이 오고 나서 김일성 치하했을 때 이 흥남시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또 이해찬 씨, 전혜영 교수. 참 미칩니다. 조금 읽어보세요. 다시 생각해보면 일본이 그들이 말하는 정말 중국보다 나쁜 나라일까? 좀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북한 미사일 추적한 일본 없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일본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 국민을 많이 학살했을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친일파 공산주의 후손들이 친일파 척결을 외치는 이유. 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다 친일파입니다. 네? 거기서 아주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친일파 척결을 외치는 중국 세력은 간첩과 동의원인가? 그건 간첩입니다. 왜? 북한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97년도에 유엔에서 가입했잖아. 그죠? 나라가 틀립니다. 한민족 아니에요. 국가가 틀려요.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이런 행위라면 뭐예요? 국가보안법에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장하는 거죠. 위안부 강제징용을 이슈하는 인간들은 진정 피해자를 위하는 거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 때문이니까? 그럼 왜 해답은 제가 다 써놨어요. 예, 굵은 글씨로. 그러네.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다 일본말에. 일본보다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더 많이 학살했다. 환양연이라는 소리가 청나라 때문에 생겼죠. 자, 아주 환장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보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더 많이 침략을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장 유명한 국가는 북한과 중국이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걔네는 중소 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공군, 옛날 말로 지금 중국군이 내려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지켜받자는 방법은 미군, 일본과 삼각동맹만이 유일한 길이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건 있죠. 모든 원재료, 기술 다 일본에서 갖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조금 서운한 거는 경제에 대한 물자를 미국에서만 데리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물류비가 엄청 들잖아요. 일본이랑 데리고 오니까 물류비가 싸잖아. 빨리 들어오잖아요. 사실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게 제가 경영학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사학회에는 올라가기가 박사는 경영하겠습니다. 경영 전략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제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일본 소뉴 마쓰지다를 이긴 거예요. 제가 아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날에는요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서열이 전자에서 서열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모바일 그거 빼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자유민주 국가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채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는 같이 동맹을 맺어야겠다. 그죠? 협력을 갖춰야겠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